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9장의 배전 방식 및 전기 공급 방식별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전이 뭐고 전기 공급 방식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여기에 발전소가 있겠고, 그 다음에 승합을 위한 변전소, 그 다음에 부하의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한 강압용 변전소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실제 부하를 사용하는 수용가, 그죠? 발전소에서 바로 수용가에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때 발전소와 변전소 간, 요 두 구간은 우리는 이제 송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하에 연결되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우리는 배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배전 방식, 그 다음에 전기 공급 방식,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전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배전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먼저 고압 배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압 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압 배전과 이제 저압 배전인데, 이 고압 배전에는 자, 가공선로로 가는 배전을 우리가 고압 배전이다라고 하고, 이 고압 배전 중에서도 우리 지중으로 가는 고압 지중 배전, 지중 배전요. 크게 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압 배전에는 또 마찬가지로 한 세 가지 정도 수지식, 수지식을 다른 말로 방사식 또는 가지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지식은 방사식, 가지식. 자, 그다음에 환상식. 환상식은 다른 말은 이제 루프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망상식. 망상식을 다른 말로 네트워크 방식. 네트워크 방식. 자, 고압 지중에서는 똑같이 방식이 이제 땅으로 간다라는 거 외에는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위에 마찬가지로 방사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선 절체 방식. 예비선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환상식.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식인 스폰 네트워크 방식.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 있겠고, 저압 배전에서는 방사식 똑같이, 그 다음에 저압 뱅킹식, 그 다음에 저압 네트워크식.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대부분 다 보면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고, 자, 고압 배전이나 고압 지중 배전이나 저압 배전이나 다 똑같이 있는 게 뭡니까? 방사식, 그쵸? 방사식. 그래서 우리가 고압 배전의 방사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똑같이 환상식이 있네요, 그죠? 여기서 환상식, 루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망상식, 네트워크 방식이 되겠죠. 네트워크 방식. 그 다음에 저압 뱅킹식. 요 네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에 앞서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배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배전. 처음에 나오는 용어가 배전선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배전선로는 뭐예요? 변전소와 수용가 간 또는 발전소와 수용가 간의 선로를 우리는 배전선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급전선, 간선, 분기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자, 변전소가 있으면 변전소에서 제일 먼저 나온 요 선을 우리는 급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전선에서 두 번째, 급전선에서
분기되어서 나오는 선은 우리는 이것을 간선이다라고 하고, 간선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여기에 부하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분기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상위 개념은 분기선, 간선, 급전선, 그 다음에 변전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전선로와 급전선, 간선, 분기선의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수지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식. 자, 수지식은 쉽게 얘기해서 나무 모양이란 얘기죠. 나무 모양. 자, 나무 모양이 어떻습니까? 땅이 있고, 그죠?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는 변전소가 있겠다. 그쵸? 그럼 변전소에서 큰 줄기가 나와서, 그쵸? 큰 줄기가 나와서 수용가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수지식 또는 가지식, 방사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수지식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자, 부하가 듬성듬성 있는 이러한 농어촌 지역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부하가 있는 곳만 그대로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따서 연결하고, 부하가 만약 여기 있으면 다시 여기서 또 따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 및 공사 기간이 짧고, 공사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설비가 저렴하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 여기에서의 전압이 자꾸 뭡니까? 부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서 전압 강화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죠? 전압 강화가 크고, 크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 뒤쪽은 다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력 공급 신뢰도가 어떻다?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부하가 듬성듬성 있는 그러한 곳에 사용하는 배전 방식으로서 공사 기간은 짧고 시설비가 저렴한 대신에 전압 강화가 크게 되고 신뢰도가 낮다라는 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프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식, 환상식. 루프식이라고 하죠. 자,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하나의 큰 통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하나의 루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자, 이때 여기에 전력을 변전소에서 공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큰 하나의 틀 안에서 이 통로에서 자, 각 부하를 연결되는 겁니다. 부하. 그 다음에 여기도 부하. 여기도 부하. 자, 그러면 얘는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여기 실질적으로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부하. 자, 여기도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부하. 여기도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부하. 자, 그러면 이 환상식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이 하나의 루프에서 그죠? 부하를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전압은 어떻습니까? 다 동일하겠죠. 그럼 전압 강화 어디서 발생할까? 여기서만 전압 강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전압 강화가 적다, 그쵸? 라는 장점이 있고, 이것은 하나의 루프를 만들려면 어떠한 구획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부하,
많은 부와 밀집 지역에 적합하고요. 세 번째,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한다 하더라도 얘 부하는 전력을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즉 이쪽이 끊어졌어도 이쪽을 통해 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신뢰도가 높다. 공급 신뢰도가 높다. 공급 신뢰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자, 그러면 단점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부하가 전력을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전류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전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선은 여기 있는 루프는 이 모든 부하의 전력을 고려해서 전선 굵기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 부하가 하나, 둘, 세 개라고 하는 가정하에 여기에 있는 전선 굵기를 선정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부하를 이렇게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전선은 요 세 개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즉 부하 증설이 어렵다. 증설이 어렵다. 그렇죠? 당연히 가지식이나 수지식에 대해서 공사비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식 같은 경우에서는 부하가 부하 증설이 어렵고 공사비가 비싸다는 단점과 전압 강함이 전력 손실이 적고 부하 밀집 지역에 적합하며 가지식에 비해서 공급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상식. 다른 말로 이제 네트워크식. 자, 이것은 이 환상식과 비슷합니다. 자, 하나의 루프를 만들어 놓고요. 자, 하나의 루프를 만들어 놓고 이 변전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이 변전소로부터 자, 여기에도 변압기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고, 여기에서도 변압기가 전력을 요선에 공급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력을 공급하고, 여기도 전력을 이렇게 공급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며, 여기에서 부하는 여기에, 그쵸? 수용가가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망상식,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당연히 수지식이나 환상식보다 무조건 다 아웃쓴과 좋습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크고 회로가 복잡함으로 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교재를 보시게 되면 우선 자, 전압 강함이 전력 손실이 적고 무정전 전력 공급이 강한, 그러니까 공급 신뢰도가 높다. 그다음에 그 환상식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부하 증설이 어렵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부하 증설이 용이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자, 이 망상식 네트워크 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형 빌딩 또는 큰 운동장, 그러니까 공설 운동장 같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간략하게 적어보면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작고요. 그죠? 그 다음 어디 사용한다? 대형 빌딩 또는 공연장, 공연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운동장, 그죠? 큰 대형 운동장 같은데, 그 다음에 공급 신뢰도가 높다. 자, 여기에서 단점이었던 부하 증설이 용이하다. 그쵸?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어떻다? 비싸다. 이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 여기까지 뭡니까? 고압 회전선로고 지금 얘기할 것은 저압 회전선로의 저압 뱅킹식입니다. 저압 뱅킹식. 자, 문제에서 요 저압 뱅킹식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저압 뱅킹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로가 어떠한 모선에서 자, 전력을 받습니다. 전력을 받으면 뭐예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부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쵸? 자, 부하가 존재하게 되고, 자, 이 부하에서,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부하를 받겠고, 여기도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저압 뱅킹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점과 요점을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요점을 다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부하가 이 변압기에서 전력을 받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변압기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부하는 여기서부터 받고 여기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저압 네트워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 전압 강화도 작고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작습니다. 전력 손실이 작다. 그 다음에 플리커 현상이 작습니다. 플리커 현상 감소.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등에 보면 깜빡임입니다. 깜빡임은 대부분 전압 강화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적으면 플리커 현상도 감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자, 여기 있는 변압기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다른 변압기로부터 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캐스케이딩 현상입니다. 캐스케이딩 현상에 의해 정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자, 여기 있는 변압기가 고장이 나면 다른 변압기로부터 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 단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큰 단락 전류가 어디에 흐른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흐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하나의 사고로부터 여기 있는 변압기만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고가 나지 않은 변압기도 차례대로 정전이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캐스케이딩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저압 뱅킹식에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하느냐? 이 사이사이에 퓨즈를 사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퓨즈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변압기 1차 측에는 마찬가지로 퓨즈가 있겠고요. 자, 퓨즈가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어떠한 것부터 차단이 되냐? 자, 만약에 얘부터 차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곳이 차단되면 고장 전류는 어디? 여기에도 흐르고 여기에도 흐르기 때문에 다 사고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얘부터 차단이 된다면,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고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 퓨즈의 이름은 우리는 구분 퓨즈라고 합니다. 구분 퓨즈. 즉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분 퓨즈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다 이런 거죠. 문제에서는 이 캐스케이딩 현상과 여기 있는 구분 퓨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배전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공급 방식. 자, 전기 공급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회로 이론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뭐가 있느냐? 자, 전기 공급 방식. 자, 단상 이선식. 단상 3선식. 단상 3선식. 그 다음에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단상 2선식,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2선식이라고 하는 건 상이 하나이고 선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단상 2선식은 여기에 자, 부하가 있고요. 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전원의 전압을 V, 전류를 I, 전력을 T라고 보도록 하죠. 즉, 전원과 부하의 선이 두 가닥이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단상 2선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단상 2선식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기 공급 방식입니다. 그래서 집에 다 뭡니까? 단상 2선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등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단상 2선식 같은 경우에는 전선 가닥수도 적고, 그죠? 공사가 간단하고 저렴하다 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자, 이때 이 단상 2선식에서는 고저압 혼촉시 저압축 전위 상승 억제를 위해서 우리가 저압축 한 단자에 접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을 보게 되면, 자, 단상, 이건 단상 2선식이고, 자, 단상 3선식을 보게 되면, 단상 여기에서 선 하나를 더 뺀, 이러한 형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에 전원. 여기도 전원. 자, 여기를 만약에 A선이라고 하고 여기를 B선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중성선 N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부하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자, 전류의 방향은 뭐 이것이 이러한 방향이다 라고 하면 이것도 이러한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을 IA. 그렇죠? 이거를 IN. 이것을 뭐 I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게 이제 단상 3선식인데 이 단상 3선식은 자, 만약에 여기에 전압이 110V다라고 하면 여기에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은 그거의 2배인 220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상 3선식의 경우에 단상 2선식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전압 강함이 전력 손실이 단상 2선식의 4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110V를 이용할 수 있고요. 부하를 이렇게 달면 220V의 부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두 종류의, 그쵸?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자, 세 번째. 자, 단상 2선식에 비교해 봤을 때 전선 소요량이 약 8분의 3배입니다.
이것을 수치로 하면 37.5%. 전선량이 37.5%밖에 안 된다. 똑같은 전압에 똑같은 전력을 공급할 때 전선이 약 8분의 3배밖에 안 된다. 자, 단점으로는 뭐가 있느냐? 자, 부하의 용량이 다르면 얘의 용량과 얘의 용량이 다르면 전압 불평형이 생깁니다. 전압 불평형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중성점이죠, 중성점. 자, 중성선이 단선되면 중성선 단선식. 중성선 단선시 경부하측 전위가 상승한다 이거. 자, 따라서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부하 용량이 동일하다면 여기에 110V, 여기에 110V의 전압이 걸립니다. 그런데 자, 얘의 부하의 용량이 다르면 얘의 용량과 얘의 용량이 다르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압 불평형이 생긴다 이거죠. 부하 용량이 다르시 각각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게 되는 부하의 불평형이 생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압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압 밸런서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저압 밸런서는 여기에 전압이 동일하게 걸리도록 설치되는 일종의 단권 변압기로서 여기에 있는 부하 용량과 여기에 있는 부하 용량이 다르더라도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게 만들어주는 설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압 밸런서. 이 저압 밸런서는 전압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상 3선식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전, 그 다음에 전압 방식을 보시면 삼상 3선식이죠. 자, 삼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델타 결선이 이렇게 있겠네요. 델타 결선이야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삼상 3선식 선이 하나, 둘, 세 가지죠. 자, 이 삼상 3선식은 삼상을 3선으로 부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장점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한대 고장 시, 그렇죠? 한대 고장 시 부위 결선으로 삼상 전력 공급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제3고조파를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자, 삼상 4선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4선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Y결선입니다. 그쵸? 자, Y결선. 자, 그럼 요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삼상 3선식이 되는 거죠. 자, 이 삼상 4선식은 삼상을 3선으로 공급하는 거에다가 뭡니까? 중성선에 요 부분이 뭐예요? 중성점에 중성선을 추가한 거죠. 플러스 중성선을 추가한 것이 삼상 4선식이 된다. 자, 이 삼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자, 전압을 상전압으로 쓰면 요거의 전압은 220V가 되고요. 요렇게 쓰게 되면 38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단상 3선식과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상 4선식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기 공급 방식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전기 공급 방식이다. 뭐가? 3상 4선식이. 자, 그러면 이것을 수치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지워버리고, 자, 부하의 자,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하의 전력을 보게 되면, 자, 단상 2선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단상 2선식의 전력 P는 얼마가 됩니까? P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됩니다. 그쵸? 자, 단상 3선식은 자, 여기에 전압이 V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라면 요것이 VI, 요것도 VI이기 때문에 전력 P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V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3상 3선식에서 여기에 전압, 선간전압 기준이죠. V가 될 것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3상 3선식의 전력 P는 루트 3 VI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상 4선식 같은 경우에 여기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다른데 자, 이 선간전압을 똑같이 V다라고 하고 선전류를 I다라고 하면 전력 P는 당연히 루트 3 VI가 됩니다. 자, 그러면 1선당 전력 공급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선당 전력 공급 능력은 단상 2선식 같은 경우에 선이 두 가닥이 되므로 P1은 2분의 1 V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단상 3선식 같은 경우 선이 하나, 둘, 세 가닥이기 때문에 1선당 전력 공급 능력은 3분의 2 VI가 되고요. 자, 3상 3선식에서 한 선당 전력 공급 능력은 선이 세 가닥이므로 3분의 루트 3 VI가 되고요. 3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1선당 전력 공급 능력은 선이 하나, 둘, 셋, 네 가닥이 되므로 4분의 루트 3 VI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이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전기 공급 방식의 1선당 전력 공급 능력의 비를 보게 되면 자, 단상 2선식은 1선당 전력 공급 능력의 2분의 1 VI죠. 그죠? 그러면 비교해보면 단상 2선식은 2분의 1 VI이고 자, 단상 3선식은 3분의 2 VI입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게 3분의 4가 됩니다. 즉 133%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선당 전력 공급 능력은 단상 2선식을 100%다라고 했을 때 100%라고 했을 때 133%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단상이 2분의 1 VI이고 3상 3선식은 3분의 루트 3이므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 루트 3이 됩니다. 이거 해보면 퍼센트라면 86.6%가 됩니다. 1선당 전력 공급 능력이. 자, 이것은 2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거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쵸? 맞나요? 2분의 루트 3이고 이게 115% 잘못 얘기했네요. 계산해보면 이게 115%. 115%네요. 자, 요것이 86.6%죠. 86.6%가 됩니다. 자, 근데 요 3상
사선식 같은 경우에는, 삼상 사선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요 V가 상전압이라고 하면 P는 3 VPI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일선당 전력 공급 능력 P1은 4분의 3 VPIP가 되고, 그죠? I가 되고, 상전압이라면 V가. 자, 그러면 당연히 일선당 공급 능력에 대한 단상 이선식의 비교는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그쵸? 2분의 3이 돼서 얘가 이제 150%가 됩니다. 상전압 기준이라면. 그쵸? 자,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전압 방식별 일선당 전력 공급 능력의 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동일한 전압을 가지고, 그죠? 동일한 전력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전선의 양이라면, 그죠? 동일 전압, 동일 전력, 동일한 전선 양이라면, 이때 전력 손실비가 나옵니다. 자, 전력 손실비.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에서 자, 만약에 자, 동일 전압, 동일 전력, 동일 전선 양에서 전력 손실이 단상 2선식에서 1이라면 자, 단상 3선식의 경우에는 8분의 3의 전력 손실이 생기고요. 삼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만큼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삼상 4선식은 3분의 1만큼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전력 손실 비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동일 전압, 동일 전력, 동일한 전력 손실이 된다면 이때 요거의 비율이 뭐가 되냐면 전선 소비량이 됩니다. 즉, 요 비율이 전압, 전력, 전선량이 동일하면 요 비율이 전력 손실의 비율이 되고, 전압, 전력, 전력 손실이 동일하다면 요 비율이 전선의 소비량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비율은 문제에서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율 1대 8분의 3, 4분의 3,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요 값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력 소비량 자체가 전선의 중량이 되겠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승합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전압을 올렸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자, 승합 효과. 네 번째, 승합 효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올립니다. 그럼 전압을 왜 올리냐,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를 봤을 때, 자, 승합 효과 네 번째. 자, 승합 효과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력 손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손실. 자, 전력 손실 공식을 보면 PL은 3i제곱 R입니다. 그쵸? 자, 전력 손실은 3i제곱 R이죠. 자, 여기에서 자,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죠, 그죠? 전류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입니다. 자, 그럼 요것을 여기에 대입을 하시면 전력 손실 PL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 R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뭐를 알 수 있느냐? 전압을 증가하면 전력 손실이 감소하는구나. 즉, 여기에서 전력 손실 PL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력 손실은 몇 배가 된다? 그거의 제곱분의 1배인 4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력 손실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손실률 K라고 하는 것은 공급 전력에 대한 전력 손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 식에서 P 하나를 나누면 뭐가 됩니까? P를 나누게 되면 K는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 R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력 손실률 K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동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P는 전력 공급 능력입니다. 자, P는 전력 공급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여기에서 PL이 일정하면, 자, P와 V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비례 관계죠. 똑같이 제곱이니까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공급 전력은 전압에 비례합니다. 즉, 전력 손실이 동일하다면 전압을 2배로 하면 전력은 2배를 공급할 수 있다. 언제?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전력 공급 능력은 전압에 비례한다 이고요. 자, 여기서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입니다. 자, 여기는 전력 손실 일정할 때, 여기는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인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얘는 PL이 일정할 때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K값이 변화가 없을 때, K값이 일정하다면, 자, 이 식을 보면 P는 요거에 비례합니다. 그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전압을 2배로 하면 전력 공급 능력은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전력 손실 일정하면 전력 공급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면 공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요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아주 잘 출제되는 겁니다. 전력 손실이 일정하냐,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의 단면적을 보도록 하죠. 전선 단면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 단면적에 앞서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자, 전력 손실률 K라고 하는 것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 R입니다. 그쵸? 자, 그럼 요것을 잘 보게 되면, 자, 우리 기존의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 A분의 L,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K는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 로 A분의 L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면적 A에 P 로 L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게 K죠, K. 자, K죠. 자, 그러면 이때 요 식에서 이것을 A에 관한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관한 식으로. A는, 단면적 A는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K에, 그죠? P 로 L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승합을 하면 전선 굵기가 작은 걸 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전압을 올리니까 전선 굵기를 작은 걸 써도 된다. 전선 굵기를 작은 걸 써도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벼워지고 돈이 적게 들고 기계적 강도가 작은 걸 써도 된다. 그죠? 지지물의 기계적 강도를 적은 걸 써도 된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좋다 이거죠. 승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즉 보면 전력 손실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선 굵기도 적어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공급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거리. 자, 공급 거리를 보면 자, 요 식에서 이거 L에 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L은 자, V P 로, 그죠? L은 P 로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A K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공급 거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동일한 전력 손실에서 만약에 요만큼까지 송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전력 손실에서 공급 거리가 뭐예요? 더 멀어진다, 길어진다 이거. 더 멀리까지 우리가 송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좋은 겁니다, 그렇죠? 좋은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전선의 중량을 보도록 하죠. 전선의 소요량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 전선의 중량, 무게라고 하는 것은 요 부피에다가, 그죠? 부피에다가 곱하기 비중으로 하면 되는 거죠. 단위 제곱미터당, 단위 세제곱미터당 비중을 곱하면 전선의 중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중을 K라고 하고요. 부피는 뭡니까? 단면적 곱하기 길이 L입니다. 자, 그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에 A는 뭡니까? 요식이죠. A는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K 다시라고 하죠. 이거는 비중이고요. 비중이고 요거는 그 전력 손실률입니다. 자, P 그냥 이거 비중을 그냥 C라고 할까요, 그냥? C라고 하죠, 그냥. C, K. 자, P, 로, 자, L. 거기다가 L을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전선의 중량인 W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선의 중량 W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승합을 하게 되면 뭐란 얘기입니까? 전선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합을 하면 전압을 올리면 첫 번째 전력 손실이 감소가 되고요. 그쵸?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전선 단면적이 작아지고요. 그죠? 세 번째 송전거리를 더 멀리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전선의 중량이 뭐합니까? 감소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자, 다섯 번째 전압 강화를 보죠. 자, 전압 강화는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전압 강화 E 얼마입니까? E는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입니다. 전압을 올리면 전압 강화가 뭐합니까? 감소합니다. 그죠? 전압 강화는 뭐예요? 전압의 반비례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전압 강화율 보겠습니다. 자, 전압 강화율 입실론은 전압분의 전압 강화를 한 번 더 나눈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V제곱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쵸? 그 얘기는 뭐냐?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고요. 즉, 승합하면 다섯 번째 전압 강하도 뭐한다? 감소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승합을 하게 되면 다 뭔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게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뭐가 있겠습니까? 전압을 올리면 단점으로 우선 절연 레벨을 증가해야 되죠. 전압이 높은 만큼 그만큼 절연을 더 하는데 돈을 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절연 레벨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절연 레벨을 높이면 당연히 안전에 문제가 있겠죠. 그죠? 전압이 높으면 그만큼 더 안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설 비용이 증가한다. 그죠?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승합을 해서 승합을 하여 송전 또는 배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원 종류별 송배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원의 종류에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직류와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전원별 송배전. 자, 하나는 교류, 하나는 직류. 교류는 주파수가 있고 직류는 주파수가 없습니다. 자, 교류의 가장 큰 장점은 전압의 변성이 용이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만 이용하면 됩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는 삼상 교류 같은 경우에 회전자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 중 가장 많은 게 전동기입니다. 전동기의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회전할 수 있는 회전자계를 얻기가 쉽습니다. 교류는. 회전자계를 얻기 쉽다. 그 얘기는 뭐냐? 실제 부하가 사용하는 전원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류 회전자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자, 교류에서는 항상 0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전류 차단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0이 되는 점에서 차단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겠고요. 자, 직류의 장점은 뭐가 있느냐? 자, 우선은 직류의 시력값과 최대값은 같습니다. 교류는 최대값이 시력값의 루트 3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100V의 전압을 공급한다면 여기는 전압이 얼마나 됩니까?
루트 3, 루트 2. 이게 최대값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류에서는 100루트 이만큼의 절연을 해야 되지만 직류에서는 100만큼의 절연만 하면 됩니다. 절연 레벨이 낮다. 절연 레벨 경감. 자, 두 번째로는 자, 직류에서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전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R과 L이 있지만 L은 뭐예요? 무시해도 되죠, 그죠? 왜? 주파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송전 효율이 좋다. L 값이 없기 때문에 송전 효율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정도도 좋죠. 안정도가 좋다. 다 교리에 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표피 효과라든가, 그쵸? 표피 효과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표피 효과가 없어서 전선 이용률이 좋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송전 효율이 좋다라는 거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직류는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계통 간 연계가 용이하다. 그렇죠? 자,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생산하는 건 뭡니까? 교류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교류입니다. 그러면 직류 송전을 하게 되면 직류로 직류로 바꿨다가 다시 부하에서는 교류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류기 및 인버터가 필요하다. 이게 뭐 고가죠. 그죠? 정류기 및 인버터 자체가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0이 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고장 전류 차단이 어렵다. 뭐 이러한 이제 장단점이 있겠다. 문제에서는 이 직류 송전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직류는 주파수가 없고 교류는 주파수가 있다라는 내용만 정확히 이해해서 이것을 공부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이하는데 문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장의 배전 방식 및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